자, 이번에는 11강인데 11강에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코드펜을 통해서 문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문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이제 새로운 것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6 뭐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뭐 요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부서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부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DPT 테이블 만드시면 되고, 얘도 ID, 레지데이트, 네임 정도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홍보부서랑 기획부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떤 부서도 추가가 되냐면 IT 부서도 추가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T 부서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했으면 무조건 테이블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IT 부서까지 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대요? 자, 홍길동, 홍길승, 임꺽정. 근데 IT 부서 사람들은 없어요. 일단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온 다음에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러분들은 그냥 복사하지 마시고 쓰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임꺽정 해가지고 이제 뭐 요거 했던 것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elect from emp 테이블 해가지고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IT 부서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 사원에 대해서 부서명, 사원번호, 사원명 양식으로 출력을 해달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 중심이 되는 거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원이 되는 거예요? 전 사원이니까 사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자, select라고 쓰고 from emp as e.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서명 가져와야 되고, 사원 번호 가져와야 되고, 사원명 가져와야 되는데, 사원 번호라는 거는 일단 어디 있어요? 부서명은 이제 부서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DPT ID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일단 부서 번호라 적을게요. 부서 번호. 자, 그 다음에 부서 번호 말고 사원 번호도 가져와야 되니까 2.id. 그 다음에 얘는 사원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name.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원명이 되겠죠. 사원명.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하게 되면 부서 번호랑 사원 번호하고 사원명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 번호가 아쉬운 거죠.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몇 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2개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pt as d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무지성 조인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이제 IT 부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라서 지금 9개의 테이블이 9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너 조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너 조인이라고 적어주시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온 쓰신 다음에 어떤 거? 2.id하고 dpt id죠. dpt id하고 그 다음에 뭘 일치한다? 2.id가 일치하는 거를 가져와라. 자,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뭘 가져올 수 있어요? 이너 조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를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스스로 쿼리문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서명을 홍보부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원번호도 마찬가지고 사원명도 이런 식으로 잘 가져왔네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차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보고 우리가 홍보부서 말고 IT부서가 새로 추가되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IT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IT부서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 IT부서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사원번호랑 사원명을 널로 그냥 출력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부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는 부서 테이블에 부서가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하나, 둘, 3개예요. 그 다음에 사원은 원래 기존에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3명이고요. 하나, 둘, 3명이죠.
자, 근데 얘는 이제 홍보부서고, 그 다음에 얘는 기획부서고, 얘는 이제 IT 부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부서 번호가 있는데, 부서 번호가 1번. 그 다음에 얘도 1번, 그 다음에 얘도 2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홍보부서 얘 부서 번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몇 번이에요? 얘는 일단 아이디니까 1번, 2번, 3번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이너 조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가져온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요 녀석들이 일치하는 거지.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이제 요 1번, 1번 일치하니까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랑 일치하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IT 부서는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너 조인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너 조인은 데이터가 없는 거,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홍보부서랑 그 홍보부서에 맞는 DPT 아이디가 맞는 사람들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에 있는 아이디랑 그 다음에 그 사원의 DPT 아이디 일치하는 거를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럴 때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냐? 보통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를 가져올 때는 뭘 쓰냐면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조인이라는 걸 씁니다. 레프트 조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왼쪽에 소외되어 있는 요 녀석도 지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레프트 조인이라는 걸 쓰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너 조인만 쓰게 되면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녀석들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써야 되냐? 바로 그냥 레프트 조인을 쓰면 됩니다. 왜? 왜 레프트냐면 지금 누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사원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사원.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원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거는 누가 소외된 거예요? 이 DPT에 있는 IT 부서가 지금 소외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얘는 순서를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왼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레프트 조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이죠? IT를 잘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레프트 조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려보면, 자, 얘가 이제 사원 부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사원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너 조인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온다고 하면, 그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 부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왼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 요 부분. 이게 바로 레프트예요. 레프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너고요. 이런 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 그 다음에 이너 조인이다. 자, 간단하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EMP랑 DPT를 순서를 바꿔 쓰셔야 됩니다. 얘가 레프트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널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러면 사원번호랑 사원명이 없기 때문에 널이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요 양식으로 보여주는 건 조금 별로라서 이거를 0과 대시로 이런 식으로 바꿔달래요. 보기 좋게.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사원번호가 얘가 지금 널이 나오는 거예요. 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조건문 if를 쓸 수 있어요. 자, if를 쓴 다음에 얘를 소괄호로 감싸요. 그 다음에 이.id가 is not null. 즉 not null이라는 건 뭐냐면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이.id 이걸로 보여주고, 널인 경우에는 0으로 보여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쓰시고 이.id라는 녀석, 이.id는 사원번호를 말하는 건데 이 사원번호가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면 얘가 뭘로 변하나? 요 이.id 요 사원번호를 그대로 출력해주는 거고, 널이다 그러면 뭘 출력해줘라? 0을 출력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자, 되면 자,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if null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if null. 얘는 만약에 null이면 요걸 출력해주고, null이 아니면 요걸 출력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건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if null 쓰세요. if null. 그럼 실행해보면 자, 사원명 어떻게 나와요? 잘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부서별이래요. 모든 부서별. 그러면 부서별이라는 걸 여러분 출력하려면 뭘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룹 바이 써야 돼요. 그룹 바이. 그죠? 그룹 바이 쓴 다음에 여기서 뭘로 묶어야 돼요? 바로 DPT ID로 묶어줘야겠죠? 그죠? DPT ID. 이렇게 하면 이제 부서별로 묶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룹 바이를 쓰려면 DPT ID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ID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게 부서 ID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룹 바이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데이터가 몇 개 묶여 있다? 여기는 홍보부서니까 데이터가 2개 묶여 있는 거예요. 2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5천과 6천이 지금 합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고 연봉은 뭐예요? 맥스라고 말씀드렸죠. 맥스. 최고 연봉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자 맥스를 써서 2점 샐러리 여기다가 최고 연봉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볼까요? 그쵸, 이거를 붙여야겠네. 요렇게.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고 연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원번호랑 그런 거는 빼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 일단은 왜냐면 지금 부서별 최고 연봉을 출력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on dpt d.name 최고 연봉, 그 다음에 얘는 2점 샐러리죠. 자, 그러면 잘 나오죠. 그죠? 이게 아마 될 텐데 이거 해볼게요. 그렇죠. 보통 요거를 여러분이 SQL 작성하실 때 내가 별명을 붙인다 하면 요 as를 빼도 생략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붙이는 걸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생략한다 해가지고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생략을 하면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붙이는 편이지만 이거를 생략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 똑같아요.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고 연봉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IT 부서는 지금 뭐예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뭘로 표시를 해달래요? 0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if null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null 이렇게 써주시고 2점 샐러리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만약에 null이면 0으로 표시해주고 그게 아니다 하면 기존에 있는 가격으로 연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6천과 4천 0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고 if null을 안쪽에다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요거를 바깥쪽에다 쓰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if null을 여기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소가로로 감싸서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쓰던지 안쪽으로 쓰던지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안쪽에다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써도 되지만 저는 요 부분을 좀 선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결국에는 정답은 요걸 이제 최종 정답은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둘 다 써보세요. 여튼간에 요게 이제 정답인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최저 연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민 써주면 돼요. 그죠? 민 써주면 나오는 거고. 자, 평균 연봉은 어떻게? 평균 연봉도 이제 AV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 잘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뭘 써라? 트렁케이트 써라. 트렁케이트로 감싸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쿼리로 최고액 연봉자랑 최저액입니다. 이거 최저액 연봉자의 이름과 연봉을 출력해달래요. 지금 뭐래? 하나의 쿼리로. 여기서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자, 셀렉트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from emp 자, emp 테이블이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룹 함수를 그냥 써버려요. 맥스 샐러리.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 나올까요? 6천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6천이 나오는 거는 얘가 최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액이 지금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네임이라 써볼게요. 네임.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홍길동이 최고액 연봉자인가요? 아니죠. 지금 원래 최고액 연봉자는 누구예요? 맞나요? 홍길순인가요? 홍길순이 지금 최고의 연봉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룹 함수를 지어버리면, 자, 여기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뭉쳐져 있다? 3개의 데이터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출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홍길동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맥스로 했기 때문에 맥스가 나오는 건 인정을 해. 6천이 나오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요거 홍길동이랑 6천은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2점 샐러리, 그 다음에 2점 넥, 뭐 이렇게 한다니까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러면 넥스라 쓰지 말고 일단 샐러리랑 네임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봉자랑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오더 바이, 그 다음에 2점 샐러리, 즉 연봉을 기준으로 뭐 해라? 역순 정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해보면 6천만 원부터 나오죠. 여기 내림차순 정렬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1 쓰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맨 위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액 연봉자를 받는 건 뭐예요? 최저액 연봉자는 지금 홍길수는 어쨌든 나왔고 임꺽정이 최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ASC.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4천만 원이 임꺽정 잘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몇 개 쿼리를 쓴 거예요? 하나? 2개잖아요. 2개죠. 그러면 이 쿼리랑 이 쿼리가 순서가 진짜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칼럼이 몇 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죠? 그러니까 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2개, 요거 2개. 그러면 요 2개를 아까 제가 합집합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유니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니온. 자, 유니온. 유니온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가로 검사. 이거 근데 소가로 쓰실 때 세미콜론 빼셔야 됩니다. 세미콜론 쓰면 에러 나요. 세미콜론은 무조건 맨 마지막 문법에 끝날 때 쓰는 겁니다. 가끔씩 강사님 이거 실행이 안 되는데요 가보면 세미콜론 붙여가지고 에러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2개의 쿼리를 뭐 한다? 합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뭉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유니온을 쓰면 안 되고 유니온 5를 쓰셔야 됩니다. 왜? 아까 유니온은 제가 뭘 한다 했죠? 중복을 제거시킨다 했죠. 그러면 제거를 시켜버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연봉이 똑같이 얘가 홍길선이 임꺽정이랑 4천 동일하대요. 그럼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그렇게 되면 유니온 5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점 네임 이렇게 했는데, 자, 얘는 뭐죠? 이거는 최고 연봉자죠. 최고 연봉.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사원 이름인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최고 연봉자, 최고액 연봉자, 최고액 연봉자라 쓰고, 얘는 이름을 타입이라 써볼게요. 타입.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쓰게 되면 그냥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입이 최고액 연봉자다. 그죠? 그냥 실제 있는 컬럼은 아닌데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만든 것 뿐이죠. 그러면 얘는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얘는 최저액 연봉자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최고액 연봉자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액 연봉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체 실행이 되면 최고액 연봉자랑 최저액 연봉자를 여러분들 뽑아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위에도 3개, 밑에도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건데, 자, 저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오더바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오더바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오더
by. 자, 타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SC.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최고부터 기억이, 최는 똑같은데 기억이 지금 제일 이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을,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하나만 뽑아보고 싶다. 그럼 리미트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이름과 여러분들 연봉과 이름 뭐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연봉, 그 다음에 여기는 사업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제 굳이 밑에 거까지는 애즈 안 해도 됩니다. 위에 것만 하면 알아서 연봉이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것만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깔끔하게 사업명이랑 연봉이랑 이렇게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레프트 조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